본 영상에서는 디지털 PLL에 대한 기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날로그 PLL, 즉 차트폰 PLL을 배웠습니다. PLL은 기본적으로 깨끗한 신호로, 크리스탈 오실레이터죠. 깨끗한 신호로 비교적 PVT 변동에 따라서 노이즈가 많은 VCO의 VCO를 이 깨끗한 신호로 튜닝을 해줘서 주기마다, 즉 레퍼런스 주기마다 VCO를 이제 VCO 에러, 어큐뮬레이션 된 에러를 줄여주는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웃풋 센싱에서 이제 아웃풋 프리퀀시를 인풋 프리퀀시에 멀티플리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피드백 루프에 프리퀀시 디바이드를 넣고요. 우리 프리퀀시 디바이드에 다양한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디바이드된 것과 이제 레퍼런스가 일단 평균적으로 프리퀀시가 같고, 그죠? 프리퀀시가 같고, 그 얘기는 뭐냐면 평균적으로 두 신호의 위상차가 평균적으로 컨스턴트 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PL이 락킹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두 개의 신호의 위상차, 즉 다시 말하면 시간차를 센싱해서 그 시간차에 해당되는 신호를 내는 거죠. 우리 차지 펌프는 업다운 신호를 냈습니다. 그게 페이스 프리퀀시 텍트예요. 그리고 나서 그 페이스 프리퀀시 텍트의 디지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커런 정보로 바꿔주는 게 차지 펌프고, 차지 펌프에 있는 이 하이 컴포넌트 성분과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 성분과 이제 D 성분 중에서 하이 프리퀀시 성분을 서프레션 하기 위해서 노 패스 필터가 필요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VCO를 컨트롤하기 위한 컨트롤 신호를 만들어내죠. 이 컨트롤 신호는 두 신호의 위상차에 비례하는 신호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도는 겁니다. 이게 아날로그 PLL인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PLL을 하면 어떻게 하면 두 위상차의 시간차 혹은 위상차를, 여기는 무한대로 그 위상차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아주 그, 그 무한대의 레졸루션을 가지고, 그죠? 레졸루션이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을 가지고 업다운식을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디지털로 컴포전에서 얘를 어떻게 하면 이 타임 디퍼런스를 디지털 코딩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타임 차이를 디지털 코딩으로 만들려면 컨셉출리 보면 이 페이스북 두 개의 시간차를 가지고 업다운을 만드는 다음에 이 업다운 정보를 이제 디지털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PFT를 가지고 업다운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를 퀀타이제이션 하면 되는 거죠. 예, 퀀타이제이션인데요. 그래서 페이스락 퀀타이저를 만들면 여기에는 이제 디지털 코드 데이터와 이 퀀타이즈 할 때 그 나타났던 퀀타이제이션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디지털 필터를 통해서 이 디지털 코딩을 만들어내고, 그 디지털 코딩에 따라서 컨트롤 전압이죠. 이 컨트롤 전압에 따라서 VCO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날로그 VCO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는 이 디지털 코드에 해당되는 아날로그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기 필요하죠. 예, 대기 필요하고 그걸 가지고 아날로그 만든 다음에 VCO를 컨트롤하고 그렇게 루프를 합니다. 자, 요게 컨셉출리,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는 컨셉출리 구조예요. 자, 그런데 얘를 이제 보면 두 개의 위상차를 해당되는 정보를 만들어요. 그걸 디지털 코드를 만들어서 얘를 전체로 되면 위상차에 해당하는 디지털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즉 타임 차이를 디지털 코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타임 투 디지털 컨버터라고 그러고 TDC라고 부릅니다. 이 TDC 설계하는 게 상당히 디지털 필터 설계하는 이제 어, 아이디어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뱅뱅, 즉 두 입력이 빠르냐는 찾을 수 있는 뱅뱅 방법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버니아라든가 뭐 이런 게, 얘도 분명히 얘가 내줄 수 있는 어떤 애들에 따라서 퀀타이제이션을 줄 수 있고, 퀀타이제이션은 이제 우리가 PLL 공부한 것처럼 이 VCO 출력으로는 어떻게 보면 노패스 필터 특성으로 나타나는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퀀타이 노이즈를 상당히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설계하는 게 굉장히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코드를 아날로그 바꿔서 우리가 이미 설계되어 있는 그 아날로그 그
오실레이터죠. 이게 볼티지 컨트롤 오실레이터를 하는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묶어서 디지털 코드를 가지고 얘 캐패시터를 온오프 동작하는 걸 만들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이제 통틀어서 합해서 디지털리 컨트롤 오실레이터 DCO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디지털 필터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크게 이 룹 필터에 디바이 레이쇼가 있는 것과 룹 필터에 디바이 레이쇼가 없는 게 있습니다. 자, 그때는 뭐냐면 Visual Output Frequency 페이스에 해당되는 걸 디지털 코드로 직접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퍼런스를 페이즈를 디지털 코드로 바꿔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페이즈 드 디지털 컨버터예요. 이게 처음 이제 제안돼서 나왔던 게 블루투스에 적용됐던 TI의 솔루션이고, 이제 거기에는 많은 해결될 문제점들이 있고 현재는 많이 해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디지털로 만드는 이 과정을 가면 디지털 필터를 우리가 디지털 필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 필러의 장단점이 있겠죠. 아날로그 비해서. 자, 보면 여기 아까 두 신호의 시간 차이를 해당되는 이제 그 리스폰스를 구하는 게 디지털 코드를 구하는 게 DDC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DC가를 얻기 위해서는 로페스 필터를 거치고 그걸 통해서 디지털리 컨트롤 오실레이터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게 됩니다. 자, 우리 아날로그 차지 펌프 공부했던 걸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차지 펌프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로페스 필터에 그 DC에서의 지루가 하나 생기죠. 폴이 하나 생기죠. 그 다음에는 베이스에 대해서도 폴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세컨 오더 시스템입니다. 다 타입 2예요. 이유는 이제 DC에 폴이 두 개 있다고 그래서 타입 2입니다. 그래서 차지 펌프는 타입 2입니다. 그때의 우리가 캐노니컬 폼으로 표현하면 내추럴 프리퀀시, 피킹이라는 프리퀀시가 내추럴 프리퀀시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이제 그 스터빌리티를 좌우하는 게 댐 팩터입니다. 이 댐팩터는 크면 클수록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페이즈 마진이 좋아지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면 이게 차지 펌프의 그 차지 펌프 커런트죠. 이게 V쇼의 이제 게인 혹은 센시티비티고, 요게 노페스 필터의 캐패시터입니다. 이게 디바이 레이쇼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댐 팩터가 일보다 훨씬 크면, 예를 들어서 일보다 크게 되면 PLL의 3D 밴디스, PLL 밴디스라고 그러죠? 그게 대략 2.2 댐 팩터인 제타 타임스 내추럴 프리퀀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댐 팩터를 1로 놓고 대략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날로그 PLL이 이제 스케일 다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밴드위스가 작아질 때 또 문제점이 생겨요. 그걸 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집어넣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블루투스 피스로 음악에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레퍼런스 아웃 프리퀀시는 2.4기가하고 레퍼런스 프리퀀시를 1메가라고 하겠습니다. 이 블루투스가 채널 스페이싱 1메가의 채널이 제가 넘버 오브 채널 대략 80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2.4에서 2.48기가까지가 블루투스 밴드위스 ISM 밴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LC가 아닌 이 비교적 센시티비티가 큰 링어 쉴드 설계했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앞에도 공부했던 데이터를 그냥 집어넣습니다. 400MHz 프로볼트 단위 볼트당 400MHz 변하는 V쇼를 썼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게 뭐냐면 댐팩터의 내추럴 프리퀀시를 100kHz로 놓은 즉 네로밴드죠. 이렇게 네로밴드로 설계했다고 가정하면, 그리고 이제 그 차지 펌프의 피크 커런트를 50 마이크로, 뭐 100 마이크로 할 수도 있고 뭐 더 크게 할 수도 있죠. 50 마이크로 가정하면 캐패시터가 자그마치 102 피코페라시예요. 얘를 이제 하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침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지해요. 왜? 우리가 그 경우에 따라서 캐패시터 종류가 다양하지만 이 단위 면적당 캐패시턴스가 뭐 예를 들어서 펜토 10의 15성 혹은 아토 10의 18성 단위잖아요. 그걸 가지고 피코 10의 12성 오드를 만들려고 하면 면적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자,
일단 만들었다고 가정해요. 이렇게 만드는 건, 이렇게 큰 거는 대략적으로 모스펫을 가지고 만듭니다. 모스펫의 게이트 옥사이드 캐패시터도 비교적 잘 컨트롤되니까. 자, 그걸 만들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제 스케일 다운 되면 좌중분해는 리퀴지가 많이 흘리죠. 그러면 PLL은 아시는 것처럼 이 입력 한 주기에 라이징이나 홀딩해서 센싱을 해서, 그죠? 두 개 센싱해서 그걸 가지고 코렉션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가만히 있거든요. 그 정보, 나머지 기간 동안 뭐냐면 그 코렉션 했던 결과를 요 캐패시터에 놓는데 리키지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리키지가 줄줄 빠지면 다음 사이클에 또 그 빠진 만큼 코렉션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V쇼 프리퀀시가 주기적으로 이제 레퍼런스 프리퀀시 주기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얘가 V쇼 프리퀀시를 마듈레이션 시켜서 출력에 스포로 나타납니다. 자, 이런 게 면적도 크고 스포로 나타나요. 아날로그 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 다운 되면 상당히 이제 그 디자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 필터 면적 많이 차지하는 거고 리키지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필ler은 이런 게 필요 없거든요. 그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면적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게 하고 리키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디지털 코드 만들었으니까. 그다음에 차지 분포 설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로버스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예, 스포도 적고 그다음에 노이즈도 적게 만들 그런 그 좌지 분포를 만들려면 특히 스케일 다운된 딥 सब마이크로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디지털로 다이렉트로 시간 차이를 디지털 코드로 만들어 주니까요. 그게 이제 디지털 빌리들이 가진 장점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티젠과 프랙션이 있는데 프랙션에는 데이터를 처리할 때에 아날로그 바꾸는 번거로움이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시그마 델타 모듈에서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비교적 디지털 도메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날로그 도메인으로 가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M이 많이 변할 때 어떻게 되나요? M이 많이 변하면 어떻게 댐 팩터가 많이 변하죠? 예, 변합니다. 그러면 댐 팩터가 많이 변한 M에 따라 많이 변한다? 그러면 스터빌리티가 이제 그 다를 수가 있어요. M에 따라서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놓냐면 사람들은 이제 이 M의 중간에서 댐 팩터를 만들어 놓고 중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다음에 맥스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M에 따라서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캐패시터나 저항을 조절하면 되잖아요. 이런 걸 조절해서 비교적 M이 변하더라도 댐 팩터가 일정하게 해서 스터빌리티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계합니다. 근데 디지털로 가면 이게 굉장히 아날로그보다는 쉽거든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넓은 그 디발 레이쇼에 대해서도 일정한 스타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거는 디지털로 그냥 파라미터 조절하면 되니까는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어요. 자, 한번 보죠. 가장 큰 단점이 뭔가요? 자, 이 페이즈가 차이가 있는데 이 페이즈 차이를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합니다. 퀀타이제이션 해야 되거든요. 디지털 코드로 만들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디지털 있으면 아날로그 레퍼런스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레퍼런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디바이더 DI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걸 뭐 이게 레졸루션 상관없이 PFT하고 차지 분포가 이걸 다 그 능력에 따라 다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은 그렇지 않아요. 디지털은 얘를 코드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를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잘라야 디지털 코드로 즉 퀀타이제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 퀀타이제이션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에러가 나오죠. 예를 들어 퀀타이제이션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하면 얘를 이제 3비트, 4비트로 만들고 싶어요. 네 개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2비트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데이터, 이 많은 데이터를 이걸로 대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중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에러잖아요. 이게 퀀타이제이션 에러예요. 자,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이제 얘를 얼마나 내줄 수 있게 자르냐. 그죠? 이게 비교적 심플한 TDC를 이용하면 이 단위
게이트의 딜레이가 내줄순을 결정해요. 물론 이제 다른 방법을 쓰면 내줄순이 더 이제 더 하이 레졸루션을 가지만, 자, 그것들이 이제 페이즈 노이즈와 지터를 발생시키는 추가적인 소스가 됩니다. 그죠? 그 얘가 여기서 퀀타이즈 노이즈 생겼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건 어떻게 높이 불타니까 요 디발 레이쇼의 대략 m 스퀘어로 곱해져서, 즉 다시 말하면 파워는 20로그의 m으로 애드돼요. 이런 파워가 인밴드 노이즈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그 인밴드 노이즈가 증가한다? 그러면 지터가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DC 설계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 디지털 PLL인데요. 디지털 PLL이 디지털이 아니에요. 중요한 이 특성들은 다 아날로그입니다. 예를 들어서 DCO도 마찬가지. DCO도 이게 뭔가요? LC 오실레이터에다가 예를 들어 LC로 썼으면 이 LC 오실레이터에다가 렛치죠. 이렇게 해서 전류 만들고 여기다가 이 캐패시터를 디스크리트로 쫙 이제 튜닝하는 거예요. 이제 스위치를 만들어 온오프 동작하는 거죠. 자, 이 공조는 뭐예요? 요거 아날로그 특성이에요. 자, 이 TDC도요. 심플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입력을 딜레이 시켜서 쭈르륵 딜레이 시키자니 이게 입력이에요. 얘하고 여기다 리타이머를 하나 놓고 요 딜레이 된 걸 하고 요 F 디바이드로 리타이밍해서 그 차이를 읽어내는 거죠. 자, 얘도 보면 요 인버터 딜레이도 프로세스 따라 막 변하죠. 아날로그 특성입니다. 예, 아날로그 특성이에요. 그래서 TDC나 DVCO가 fully 디지털 설계가 아니다. 아날로그 설계다. 그런 게 이제 디지털 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리미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퀀타이제이션은 우리가 그 ADC 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하죠. 즉 볼트 도메인에서 퀀타이제이션 합니다. 사인 웨이브가 있으면 이런 사인 웨이브가 있으면 이 사인 웨이브를 무한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8개 3빛으로 표현하면 이 전체를 여기 제로부터 해서 이 풀 스케일까지 3빛으로 하면 8개 단계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나머지 단계는 어떻게 돼요? 표현 못하는 건 그 에러예요. 실제 값하고 우리가 표현하는 값하고 차이가 되죠. 그게 퀀타이제이션 에러예요. 이 퀀타이제이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비트별로 자르면 돼. 예를 들면 심플하게 이거죠. 아까 자르면 볼트 이동에서 보면 여기 데이터가 아날로그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얘를 이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죠? 여기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여기만, 이 데이터를 디지털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들을요.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건 뭐예요? 에러예요. 에러. 그래서 실제 값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 얘를 여기로 표현하든 혹은 요 밑으로 표현하든 표현할 거니, 그러면 그 에러가 생기죠. 이게 퀀타이션 에러입니다. 자, 얘가 이제 퀀타이즈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퀀타이즈면. 우리 ADC 할 때 두 가지 하죠. 하나는 샘플링 합니다. 사인 웨이브 있으면 이 사인 웨이브에 여기를 표현하고 여기를 표현하고 여기를 이렇게 샘플링해요. 일단 샘플링 데이터가 나오겠죠? 이 샘플링 데이터를 이제 디지털화하면 이제 퀀타이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링과 퀀타이즈를 하면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예를 보면 우리 샘플링을 예를 들어서 FS 여기는 우리가 인풋 프리퀀시네요. 인풋 프리퀀시로 샘플링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TGC 인풋 샘플링 했다고 가정하면 레퍼런스 프리퀀시로 그러면 다음 펀멘트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 샘플링 한 텀이 이렇게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인 웨이브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 웨이브의 입력 밴드위스가 이라고 그러면 샘플링 프리퀀시는 적어도 얘 2배 이상이 되겠죠. 이게 라이티스트 이론이에요. 그렇게 되면 알리아싱이 최소되는 거죠. 크면 클수록 알리아싱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샘플링 한다는 건 뭐예요? 얘 패스로 다 입력 데이터를 이렇게 프리퀀시 트랜슬레이션 시킨다는 거죠.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장 펀더멘털이 클 거고 이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스펙트럼을 보면 얘가들이 보면
이제 퀀타이즈 앞에 스펙트럼이 되고, 얘를 이 샘플 데이터 보면 이게 이제 일정하게 랜덤화 데이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걔를 보면 이제 우리가 얘의 어, 그 대략을 보면 이제 데이터가 대략 샘플링 프리퀀시, FS를 샘플링했으면 샘플링 프리퀀시에 이 코드로 있는 게 파워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C분의 뒤에서 왜 그런지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 비트 여기 비트 있는 게 이게 이 스텝 변하는 거 이게 LSB, 1 LSB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죠? 이 1 LSB라고 해요. 자, 얘를 이제 우리가 퀀타이제이션을 잠깐 기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 LSB를 요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는 요 코드만 표현하는 거 여기죠? 이 코드들이죠? 이게 실제 아이디얼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면, 참, 아이디얼, 실제 데이터, 아이디얼이 아니고 리얼 데이터. 걔를 디지털 표현하면 여기는 여기인데 차이가 얼마만큼 있나요? 여기 절반씩 있어요. 즉 2분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얘를 에라만 보면 여기 데이터를 표현하면 에라 보면 이렇게 되죠. 이 에라의 크기는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LSB예요. 그죠? 예, 2분의 1 LSB입니다. 얘는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죠. 실제 데이터는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퀀타이즌 데이터에다가 그다음에 퀀타이즌 에러를 표현한 거죠. 그냥 퀀타이즌 에러는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제 데이터에서 실제로 데이터로 표현된 값을 빼면 돼요. 그죠? 그게 에러는 이 2분의 1 LSA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LSA 속에 있는 것이요. 자, 얘들을 이제 그러면 얘를 이제 통계적으로 다루면 돼요. 통계적으로 이게 사인앱을 퀀타이즌에서 찍어보면 이런 에러를 띄우게 됩니다. 퀀타이즌 에러가. 자, 얘를 이제 표현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실제 데이터는 퀀타이즈를 합니다. 원빗 퀀타이제이션을 한다. 뭐 퀀타이제이션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실제로 데이터하고 이 원빗 데이터를 표현할 때는 이제 퀀타이즌 데이터에서 실제 데이터를 빼면 에러가 나오겠죠? 이게 퀀타이제이션 에러예요. 양자와 잡음입니다. 이 양자와 잡음은 이제 예, 우리가 뭘로 쉽게 어프로크시메이션 할 수 있냐면 이제 스테이셔널 랜덤 프로세스로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걔가 이제 우리가 어, 일정한 간격으로 어디 샘플링 프리퀀시 요 안에 왜 이 양자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LSB 요 사이에 있다고 가정한다고 해요. 그 확률 밀도는 어떻게 돼요? 확률은 1하고 이 LSB예요. 디바이드 바이 LSB입니다. 이게 서로 이제 통계치로 추락해서 서로 그 상관관계 없다 이렇게 하죠. 즉 다시 말하면 독립적이다. 아, 이렇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민 밸류를 계산해 보면 민 밸류는 어떻게 돼요? 어떤 데이터의 민 밸류는 예를 들어서 요거를 디지털 데이터면 1에서부터 n까지 더하고 n으로 나눠주죠. 자, 얘가 컨티뉴어스 타임은 어떻게 돼요? 얘를 한 주기 적분하고 주기로 나눠주죠. 이게 평균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그 양자 잡음의 평균을 구하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있어요? 여기 하한이 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플러스 2분의 1에서 B까지 있잖아요. 거기에 이 데이터를 적분하면 이 민 밸류는 제로가 됩니다. 제로예요.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랜덤이기 때문에 제로가 돼요. 계산하면 그냥 파워를 계산하면 돼요. 파워는 뭐냐면 베리언스예요. 이 베리언스의 스퀘어 루트 하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시그마가 됩니다. 즉 RMS 값이에요. 우리가 하면 자, 그러면 이 파워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이게 평균이죠. expectation 기대값이에요. 기대값의 스퀘어한 거죠. 이렇게 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어떤 데이터에서
어떤 데이터에서 평균 데이터를 빼서 걔가 얼마나 산포되어 있느냐, 이거를 평균을 구하는 게 이제 분산값이죠. 근데 얘가 제로잖아요. 제로에서 계산하면, 얘를 쭉 계산하면 요게 파워가 C분의 LSB 스퀘어, LSB 스퀘어예요. 자, 이제 얘를 단위 헤르츠당 이제 퀀타이션 노이즈, 즉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샘플링 한 걸로 이제 표현해 줘야죠. 그럼 샘플링 한 걸로 이거 단위 헤르츠당이니까 토탈 파워니까 단위 헤르츠당 표현한 거 어떻게 돼요? FS분의 1이 하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단위 헤르츠당 퀀타이션 노이즈 파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요?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 데이터를 가지고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퀀타이션 하는 게 가장 심플한 게 뭐예요? 플러스 ADC예요. 그냥 아주 심플한 ADC요.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얘를 퀀타이션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예?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죠. 입력을 어떤 기준에 비교해서 얘보다 크냐 작으냐 표현해줘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쭉 기준을 잡아주는 게 이제 레퍼런스 잡아주는 게 저항으로 쭉 해서 레퍼런스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그 MBC다. MBC다 그러면 토탈 2의 M 승계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컴퍼레이터가 2의 M계 왜? 여기는 제로 때 컴퍼레이터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쭉 가면 예를 들어서 이 4빛이면 2의 4승 16개면 15개의 컴퍼레이터가 필요해요. 이걸 가지고 입력 신호가 주면 요 레퍼런스 비교해서 크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요 값이 1, 뭐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떤 그레이 코드나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이 디코딩을 해서 여기 디지털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그레이 코드를 만들든 아니면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든 적당한 코드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쭉쭉쭉 올라갈 거예요. 0부터 쭉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서마미러 코드라고 합니다. 온도계에서 온도 올라가는 거가 똑같아요. 그래서 서마미러 코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아날로그를 디지털을 바꿔주는 거예요. 가장 심플한 게 플래시 ABC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서마미러코가 이 저항 레이쇼 비교적 잘 맞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요 컴플레이트에 업셋이 있겠죠. 업셋이 있으면 어떨 때는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 업셋 여기보다 좀 낮거나 혹은 높은 데로 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변화는 입력 변화에 대해서 이 퀀타이저는 이 기울기가 일정치 않아요. 그죠? 예, 어디 있나요? 요 기울기가 일정치 않습니다. 그게 비선형성, 넌리얼 만들네요.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ADC 할 때 따지는 것들이에요. 자, 아까 디지털 필드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제 여기는 ADC는 볼테이지 도메인을 레퍼런스를 만들어주고 그 레퍼런스의 입력을 비교해서 높으냐 작으냐 해서 그걸 디지털 코드화 시키고 걔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에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든 그레이 코드를 만들든 내가 우리 원하는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디코딩을 해서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하려고 그러면 디지털 PL는 레퍼런스와 피드백되는 신호의 시간차를 읽어서 그죠? 그 시간차에 해당되는 디지털 코드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볼테이지 레퍼런스 대신에 타임 레퍼런스가 필요하지요. 그죠? 타임 레퍼런스가 있어야 그거 레퍼런스를 따라서 이게 빠른지 느린지 1위 값인지 제로 값인지 하죠. 예. 그래서 걔가 이제 TDC의 기본이에요. 자, 디지털 필드 임플멘테이션 한 게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이게 차지본 필렐이에요. 그죠? 차지본 필렐에서 우리가 많이 디바일레이션 그다음에 여기 차지본부 BFT 포함한 리드, 그다음 노페스 리드, V쇼의 페이스에 대한 리드, 아이들 인터레이터 이렇게 했습니다. 자, 디지털 필드는 딱 두 가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는 피드백 루프에 디바일레이션가 있는 거. 그죠? 여기는 합쳐서 TDC라고 그랬고요. 여기는 DC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요.
프리퀀시 디바이드가 없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V쇼 페이즈를 다이렉트 디지털 코딩으로 바꾸고요. 이 레퍼런스도 페이즈를 디지털 코딩으로 바꿔서 디지털 서브섹션하고 로페스 필터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초기적인 요게 있던 거가 요 아주 오래전에 블루투스 버전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블루투스 버전 나오고 이게 책으로 한번 나왔어요. 자, 거기에서 쭉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그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보충돼서 이제 현재의 디지털 필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기본적인 책은 요거 이제 두껍잖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돼서 뭐 번역본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원본은 상당히 비쌉니다. 미국 책이니까요. 예. 2006년에 이게 나왔어요. 주로 얘는 이렇게 프리퀀시 디바이드가 없는 거고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처음 공부하는 거는 PDF에 프리퀀시 디바이드가 있는 것을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왁구가 이렇게 된다고요. TDC가 있고 두 개 시간 차이를 이제 디지털 코드로 막 표현하고 디지털 코드로 표현한 걸 이제 로페 필터를 거쳐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는 제거시키고 로우 프리퀀시 컴포넌트 가지고 이제 디지털 컨트롤도 오실레이터를 그 오실레이션 프리퀀시를 이제 조정한 거죠. 소비면 이제 타임 투 디지털 컨버전이 기본이죠. 두 개의 신호 차이를 읽어서 걔를 디지털 코딩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레퍼런스와 이제 그 PDF 디바이드 온 게 요 차이를 일반 아날로그 차이점 필레는 여기를 그냥 PFT하고 차이점프하고 로페스를 겹쳐서 컨트롤저로 여기에 해당되는 컨트롤저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주시는 무한대로. 자, 그런데 얘를 타임을 디지털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렇지 않고 레퍼런스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입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뭔가를 해서 딜레이를 시킵니다. 이 딜레이가 1LSB라고 가정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델타 쭉 이렇게 표현한다고 가정해요. 자, 여기에 이 1LSB예요. 그걸 델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TDC라고 표현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트를 표현하면 요거 디지털 타임 레퍼런스가 여기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얘가 애들이 레퍼런스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레퍼런스가 V2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딜레이를 쭉 시키죠. 이게 델타만큼 한 게이트 사이 델타만큼 되죠. 이 딜레이하고 이제 이 V2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여기 얼마나 떨어지나 디지털 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얘를 딜레이를 쭈르륵 시켜서 그죠? 얘 라이징 하고 이 데이터를 비교하면 1이 나오는지 제로 나오는지 비교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기울기가 보면 개인은 요 기울기가 개인이잖아요. 개인은 보면 타임 스텝에 원빗 즉 최소 LSB예요.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돼야 이렇게 돼서 자, 그러면 이제 레퍼런스를 만들어준 게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잖아요. 그럼 레퍼런스를 얘가 레퍼런스 놓고 얘를 딜레이를 쫙 시켜서 요 요게 빠른지 느린지 레퍼런스를 얘를 V1A 두 번째 실내 V1B 이런 게 레퍼런스예요. 그리고 나서 V2하고 비교합니다. V2하고 비교할 거는 여기 얘 데이터를 딜레이를 쭉 시킨 다음에 얘하고 비교하죠. 그러면 요게 비교하면 어떻게 되게 플립플랍이 여기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요거로 요 라이징 엣지에서 데이터를 읽어내고 그죠? 여기 딜레이 시킨 거 읽어내고 읽어내고면 요 데이터가 요 두 개의 차이를 디지털로 표현한 숫자가 되죠. 자, 그러면 한 딜레이를 쭉 시켰습니다. 그럼 여기서 읽으면 어떻게 되면 요만큼 딜레이가 있었으면 얘는 어떻게 되면 뭘 표현했으면 1, 1, 1, 0, 0로 표현 가능한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두 개의 딜레이를 이제 디지털 예를 들어 여기는 지금 몇 빛으로 했네? 네 빛으로 표현했지만 이보다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 걔는 뭐하고 관련되냐면 요 요 박스 딜레이 라인이라고 표현하자고요. 딜레이 라인의 그 최소 딜레이 수학, 이 딜레이 수학 예, 시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full scale. full scale이라는 뭐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full scale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이 number of delay element를 몇 개를 만드는가 그게 필요하다고.